다음은 직장인으로서의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장인이다 보니까 가급적 주말에도 최대한 공부 시간을 확보하려고 했었습니다. 최소 주 30시간 이상 공부를 목표로 삼았고, 이를 위해 평일에는 3시간 이상, 주말에는 8시간 이상 공부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별도의 쉬는 날을 따로 두지는 않았고, 대신 주 2, 3회 헬스를 통해서 체력을 단련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했었습니다. 이게 힘을 쓰는 운동이 좀 쌓인 스트레스를 풀어주더라고요. 또한 제가 순수 공부 시간이 부족했다 보니 자연스럽게 선택과 집중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회계학의 경우에는 초기에는 기출문제 풀이에 집중을 했고, 작년에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원 유예 2, 3순환 모의고사를 통해서 범위를 확장하고 실전 연습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세법학의 경우 선생님들께서 중요하다고 별표를 쳐주시는 항목 위주로 앞글자를 따서 외웠고, 요약된 교재를 글자 위치까지 알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봤었습니다. 또한 자투리 시간도 최대한 활용했었습니다. 암기 파일을 휴대폰에 넣어서 회사 점심시간에 틈틈이 공부를 했고, 지하철 이동 시에도 걸어갈 때에도 자기 직전에도 계속해서 세법학을 암기했었습니다. 암기 방법으로는 앞글자 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었습니다. 강사님들께서 수업 시간에 앞글자를 알려주시는데, 다만 그 수가 제한적이어서 제가 세법학을 공부를 하면서 제가 스스로 외우기 쉬운 앞글자를 새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어떤 주제가 나오면 앞글자가 먼저 떠오를 수 있도록 연습을 했고, 생각하기도 전에 손이 먼저 이렇게 모의고사 칠 때 쓰고 있을 정도의 상태가 되도록 계속해서 반복을 했었습니다. 또한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주 나오는 실수들을 따로 모아서 실수 노트를 작성을 했었습니다. 시험 직전까지 실수 노트에 적힌 저의 빈출 실수를 계속 보면서 특정 주제가 보이면 제가 주로 어떤 실수를 했는지부터 떠올릴 수 있도록 연습을 했었습니다. 다음은 과목별 학습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시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회계입니다. 1차 시험은 시간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선 빈출 유형별 문제풀이 왁구를 몸에 익히는 것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문제를 읽고 한참 고민한 뒤 푸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읽는 순간 어떤 왁구를 그려야 할지 자동으로 떠올리도록 연습을 했었습니다. 즉, 문제를 보는 순간 손이 움직여야 하는 것이죠. 말 그대로 문제 푸는 기계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또한 1차 회계 시험의 경우에는 제한된 시간이 상당히 촉박하기 때문에 최대한 득점을 하려면 어렵거나 새로운 유형에 집착을 하기보다는 아는 문제부터 빠르게 풀어나가는 연습이 필요했었습니다. 말로는 쉬운데 실제 시험장에서 실천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문제나 신유형 문제도 쉬운 문제도 똑같이 한 문제당 동일하게 점수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어려운 문제에 시간을 쏟기보다는 쉬운 문제 두세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었기 때문에 모의고사나 스터디를 통해서 실전 연습을 충분히 하였습니다. 실제로 내가 아는 쉬운 문제는 무조건 맞춘다는 마음으로 내가 푸는 문제는 무조건 맞춘다, 아는 문제 위주로 풀기 전략을 썼는데, 그 결과 1차 시험에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세법입니다. 세법은 회계에 비해서 말문제가 많은 편이기 때문에 말문제 대비를 충분히 하려고 했었습니다. 아마 1차 시험의 경우 절반 혹은 절반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한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조법 등의 특수 주제들이 제 기억으로는 한 12문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40문제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고, 40문제 중에 12문제면 약 30%인 거죠. 60점을 넘어야 하는데 30%인 거면 상당히 비중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기법, 국징법, 국조법은 말문제이기 때문에 중요 주제 위주로 꼭 가져가는 전략을 사용했었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말문제를 먼저 풀고, 계산 문제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순서로 풀었습니다.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는 법인세를 맨 마지막에 배치를 했고, 앞에서 시간을 과도하게 소진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세법 객관식 공부할 때도 앞글자로 외워두어서 문제풀이 속도를 향상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계산 문제는 물론 제일 마지막에 풀었고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죠. 다음은 상법입니다. 상법은 대형 회계학원에서 기본 강의부터 객관식 강의까지 전부 수강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브노트 교재가 있는데 그 교재가 핵심만 잘 정리되어 있어서 암기에 최적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또한 그 선생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앞글자도 많았기 때문에 상법에는 회계나 세법만큼의 시간을 투입하지 않고도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재정학은 제가 경제학 전공이어서 미시경제학이나 거시경제학 일부는 겹치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을 투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설 모의고사는 거의 풀지 않았고 기출문제 위주로만 풀이를 했었습니다. 또한 선생님들별로 요약집이 있는데 시험 마지막에는 그 요약집을 활용해서 제가 따로 요약집을 만들지 않고 효율적으로 중요한 내용만 정리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실제로 상법과 재정학은 빈출 주제 위주로 문제가 반복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빈출 주제 학습 및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서 충분히 원하는 점수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상법과 재정학은 2차 시험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1차 시험에만 나오는데, 다른 회계나 세법처럼 충분한 시간을 투입하지 않고도 시험을 합격하기 위한 최소한의 점수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2차 시험입니다. 첫 번째 회계학 1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학 1부는 재무회계와 원가관리 회계인데, 제가 회계사 기출문제를 전수로 풀어본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회계사 기출은 세무사 시험에 비해서 범위도 넓고 난이도도 상당히 높은 편인데, 최근 세무사 시험에서도 회계사 기출이 응용되어서 출제되거나 고급 회계 문제가 종종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사 기출을 충분히 접해두어서 세무사 시험의 난이도와 범위를 감당하고 또한 그 폭을 넓히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학 2부입니다. 회계학 2부는 세무회계입니다. 세무회계는 특히 연습서를 반복 학습하고 학원 모의고사를 꾸준히 참여하는 것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세무사 시험의 회계학 2부는 회계사 시험의 세무회계에 비해서 지엽적인 문제도 많고 신유형 문제도 자주 출제됩니다. 따라서 회계학과 달리 기출문제만으로 재무회계나 원가관리 회계와는 달리 기출문제만으로는 전체 범위를 충분히 커버하기 어렵다고 느꼈기 때문에 연습서랑 모의고사를 통해서 약간 지엽적이고 신유형 문제를 꾸준히 접하다 보면 실전에서 처음 보는 듯한 문제를 마주쳤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는 힘이 길러졌습니다. 다음은 세법학입니다. 세법학은 스스로 앞글자 리스트를 만들어서 틈틈이 암기했습니다. 사실 세법학이 줄글인데 줄글을 그대로 외우려 하면 잘 외워지지 않기 때문에 특정 주제가 나오면 바로 떠올릴 수 있는 나만의 앞글자를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두면 시험이 가까워져도 내용이 쉽게 잊혀지지 않아서 마음이 덜 조급해지고 그만큼 회계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세법학에서 지엽적인 주제들이 많이 출제되는 경향이 강해진 것 같고 작년 시험의 경우는 특히 심했습니다. 처음 보는 주제도 많았고 강사님들께서 강조하지 않는 주제도 몇 개가 나왔죠. 이게 시험 출제 기조가 한번 바뀌면 그게 몇 년은 가는 것 같더라고요. 기출문제를 보면. 따라서 당분간은 이런 출제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약집뿐만 아니라 기본서 내용이나 학원 모의고사 주제들까지도 폭넓게 챙겨가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법학은 특히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시험 1주 전 1회독, 시험 2일 전 1회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전까지 이제 단거나 그리고 반복학습, 여러 차례 회독이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꾸준한 회독을 통해서 머릿속에서 내용이 날아가지 않도록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평소 학습할 때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강사님의 강의를 듣고 책에 분명히 표시하고 앞글자를 따로 정리해 두어서 시험 직전에 단기간에 빠르게 정리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예비 수험생
수험생 및 예비 세무사 분들을 위한 학습 팁 및 하고 싶은 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직장인 수험생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업 수험생들보다 절대적인 공부 시간이 부족하다는 핸디캡이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어떤 정기적인 휴식일을 두기보다는 매일 공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이게 하루라도 공부를 안 하게 되면 약간 다시 공부를 시작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매일매일 공부하는 대신 주 2, 3회 운동을 통해서 체력을 관리하고 스트레스를 풀고, 그 다음에 자투리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낭비되는 시간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직장인이 어떻게 세무사 시험에 합격을 하냐, 시간도 없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모의고사에서 원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거나 아니면 2차 시험에서 여러 번 떨어졌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날이면은 과연 내가 이 절대적인 시간 부족이라는 핸디캡을 극복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분명히 직장인 합격생이 적지만 있고 올해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나중에 스스로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자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신감을 회복을 했고, 따라가기 벅차더라도 끝까지 학원 커리큘럼을 따라가면서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고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자투리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간, 회사 점심시간에는 틈만 나면 세법학을 암기했고, 걸어가는 중이나 집안일을 하는 와중에도 조세특례 제한법 공개 강의를 틀어놓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더라도 계속해서 머리에 입력하려고 했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재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야근이 많은 부서에서 근무를 하는 바람에 평일에는 근무 시간을 확보하기 힘들었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다행히 야근이 별로 없고 칼퇴가 가능한 부서로 이동을 해서 평일에도 최대한 공부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회사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현재 본인이 야근을 종종 하는 부서라면 좀 야근이 없는 부서로 이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저는 열품타라는 어플이 있는데 그 어플을 통해서 순수 공부 시간, 순공 시간을 체크를 하고 다른 수험생들의 공부 시간을 보면서 자극을 받다 보니까 그렇게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어느새 시험이 완전 코앞에 다가와 있었고, 연초랑 비교했을 때 제 실력도 많이 성장해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치만 많은 수험생들이 그렇듯이 시험 직전까지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제 실력이. 회계학 1부 같은 경우는 실수가 연달아 나오는 경우에는 모의고사 등수가 하위권까지 떨어진 적도 종종 있었고, 회계학 2부는 제 모의고사 마지막 3순환 때는 평균 이상의 점수가 나오긴 했지만 난이도 높은 문제가 출제가 되면 여전히 많이 힘들어했고 종종 시간이 부족했었습니다. 세법학 또한 오랜 기간 공부를 했었음에도 왜 이렇게 고득점이 잘 나오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장에 입장을 하기 전, 그리고 세법학 2부 시험 끝나는 종소리가 울리기 전까지는 시험이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스스로에게 후회가 남지 않도록 공부를 했고, 시험장에서도 끝까지 답안 작성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수험 기간 동안 좌우명처럼 마음에 새기고 살았던 3가지 문장을 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해보기는 했어. 해보지도 않고 주변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현대의 고 정조영 회장님이 하셨던 말씀인데, 일단 본인이 직접 부딪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직장인이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가능하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스스로를 믿고 꾸준히 노력하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입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면 강사님들께서 강조하시는 내용 위주로 선택과 집중을 하시고, 실수가 많다면 실수 노트를 작성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며, 집중력이 부족하다면 스터디를 통해서 동기부여를 받는 등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다른 방법으로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입니다. 이 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시험 당일 4교시 종료 타종이 울리는 그 순간까지는 아직 전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핵약 1, 2부, 세법학 1부에서 고득점을 받았더라도 세법학 2부에서 긴장의 끈을 잠시 놓쳐 아쉽게 꽈락하신 분들은 실제로 정말 많이 봤습니다. 공부할 때도 지금 한 과목의 실력이 부족하더라도 시험 전까지 그 과목의 부족한 부분을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들고 있다 보면 운 좋게도 시험날 직전에 봤던 문제가 그대로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합격 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별도로 답변을 드리거나 별도 영상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기를 보시는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께 혹은 예비 세무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합격의 기쁨이 찾아오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